2020년 이래로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환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치과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잠실에는 치과가 6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병원이 생존하려면 마케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원이 막 한 번에 쫄딱 망하고 그런 경우는 잘 없죠. 병원은 보통 서서히 잔잔하게 망합니다. 네, 오늘은 치과 개원하시고 치과 운영이 잘 안 풀리고 꼬이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년 동안 학부 생활 하시고 페이닥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매출 괜찮은 곳 인수하셔서 개원하자마자 환자가 바글바글한 데도 있지만 사실 개원 초기에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규 환자, 신환이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되는 경우는 엄청 드뭅니다. 보통 개원 때는 신환이 없어서 버티는 시기가 있죠. 당연히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입소문 나고 알려지기 시작됩니다. 그러면 병원 매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던 환자만 오고 더 이상 새로운 환자 유입이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0년 이래로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은 도시의 경우에는 신환은 산술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치과는 어떤가요? 매번 수백 건씩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치과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해서 경쟁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과 같은 개인 병원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덴트앱 켜시고 고객 DB 한번 열어보세요. 전체 환자에서 신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되어야 안정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정도가 안 되면 신환을 끌어들일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 병원들은 치열하게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치과는 더 치열하죠. 병원 마케팅 중에 가장 치열한 곳이 치과 쪽이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지방 쪽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대형 치과들만 마케팅을 하고 작은 개인 치과는 마케팅을 거의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병원 개원만 하고 진료만 잘하면 알아서 환자들이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진료를 잘하는 건 기본이 된 시대가 됐어요. 단적인 예로 잠실에는 치과가 6개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병원이 생존하려면 마케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케팅 안 하는 치과들은 안 합니다. 보통 작은 동네 개인 치과 원장님들이 안 하시던데요. 여쭤보면 보통 2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케팅의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는 원장님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신환이 딱히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지금 오시는 환자들로 어쨌든 운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만 잘하면 환자가 알아서 온다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이시죠. 보통 이런 원장님들은 치과를 천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문제는 2번째 이유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아니, 대형 병원은 한 달에 마케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는데 내가 몇십만 원 쓴다고 해서 게임이 되겠어? 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보통 치과 마케팅 하면 블로그 마케팅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실제로 네이버에 동네명 플러스 치과명 쳐보시면 대형 병원부터 노출이 됩니다. 이 병원들은 블로그 노출에만 1000만 원 가까이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파워링크 광고도 많이 내고요. 이렇게 대형 병원이 네이버 노출, 블로그 노출 다 잡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요, 의외로 대형 병원은 제외하고 동네 치과 중에서 1등하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린 사례도 있고요. 물론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도 중요하죠. 작은 예산이라도 블로그 발행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대형 병원들이 워낙에 블로그 발행량이 많아서 상위 노출 기간이 한 달을 넘기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블로그만 보고 병원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병원을 홍보하는 채널은 많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려 볼까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광고 효과 엄청 나오고요.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치과가 있으신 원장님은 구글 지도를 최적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보고 많이 오거든요. 게시물, 릴스 올리시거나 요즘에 인스타 광고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에 5,000원만 하셔도 진화 늘어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당근 광고도 지역 기반이라서 좋고요. 그리고 끝판왕 마케팅 유튜브도 있고요. 또 버스 광고 같은 5개 광고도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꼭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우리 치과를 홍보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급하게 타지에서 치과를 갈 일이 있었는데요. 유독 치과 쪽이 과잉 진료가 심한 걸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치료 수가도 낮기 때문에 그런 치과가 생겨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소신 있게 진료하시는 원장님들이 피해를 보더라고요. 제 지인이 치과 의사였는데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 치과 마케팅 도와주면서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일반적인 마케팅 지식은 많은데 그걸 우리 치과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걸 알려주는 유튜브 채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치과 마케팅 콘텐츠를 계속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지금 치과 의사이시거나 치과에 실장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면 제 채널 구독해 놓으시는 건 어떠세요? 제 채널이 아직 좀 작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해 놓으시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치과 마케팅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